지난 2004년 전북 군산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는 12동파도 부근 바다 밑에서 침몰되었던 고려 선박이 인양되었다. 당시 이곳에선 총 8,743점의 고려시대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8,118점에 달하는 청자다. 이와 함께 선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생활 유물도 나왔다. 12동파도에서 발굴된 청자는 대부분 대접이나 접시와 같은 식기류인데 특히 꽃잎 모양의 화형 접시는 수중에서는 최초로 발견된 것이다. 청자 선적에 사용된 각종 유물도 발굴되었는데 고려 청자의 적재 방법이 완벽하게 확인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 발굴의 큰 성과 중 하나는 청자를 싣고 가던 고려시대의 선박을 발굴한 것이다. 물론 침몰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선체 윗부분은 거의 유실된 상태였다. 그러나 뻘 속에 묻혀있던 아랫부분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12동파도선에서는 배의 바닥과 옆면을 연결해주는 니은자형 부재인 만국중통제 2개가 나왔다. 이는 선박이 제작된 시기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유물로 12동파도선은 고려 초기의 선박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선체의 구조로 보아 12동파도선은 길이 15m, 너비 2.5m 정도로 추정된다. 배의 바닥은 나무판 여러 개를 이어붙여 평평하게 만든 평저형으로 이는 한선의 특징이다. 12동파도선보다 조금 늦은 시기의 완도선에서도 평저형 바닥이 확인된다. 반면 중국의 무역선인 신안선은 바닥의 모양이 V자 모양으로 뾰족한 첨저형이다. 썰물과 밀물이 심한 서해안이나 수심이 낮은 연안에서 항해하기 위해서는 배가 물에 잠기는 깊이가 비교적 낮은 평저형 선박이 유리하다. 따라서 평저형 선박은 연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연안 항로를 따라 항해했다. 12동파도선에서 발굴된 청자는 청자 특유의 비색이 아니라 탁한 녹색이나 갈색이다. 표면도 거칠고 별다른 문양도 새기지 않았다. 이들 청자에는 두께 5mm 정도의 해물이 굽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된 청자의 제작 시기는 대략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 즉 1100년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된다. 최고급 비색 청자는 왕실이나 최고위층 귀족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다양한 품종의 청자가 소량으로 생산되었다. 반면 12동파도선에서 발굴된 청자는 중상위층 또는 사찰의 승려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이들은 대량으로 생산되었다. 12동파도선에서 나온 청자의 바닥에는 대량 생산의 흔적인 내화토가 잘 남아있다. 청자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릇을 포개어 굽는데 이때 그릇이 서로 붙지 않게 내화토를 바른다. 이에 비해 최고급 비색 청자는 갓발이라는 보호용기에 넣어 하나씩 굽는다. 12동파도선 청자의 태토 성분을 분석한 결과 생산지는 해남으로 추정되었다. 해남은 다수의 고려 청자 가마터가 발견된 곳으로 실제로 해남에서 발견된 청자 파편은 12동파도선의 청자와 비슷하다. 결국 12동파도선에 실려있던 청자는 해남에서 생산된 것이다. 고려시대 청자의 절대량이 개경에서 소비되었으므로 해남에서 대량의 청자를 싣고 떠난 12동파도선은 연안 항로를 따라 개경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12동파도선이 예정된 항로에서 20km 정도를 벗어난 12동파도 인근에서 침몰했다. 군산 앞바다는 선박 출항이 금지될 정도로 바람이 거센 날이 1년에 40일이 넘을 정도다. 그런데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은 강한 풍랑의 항로를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12동파도선은 파도에 떠밀려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12동파도 부근에는 암초가 많다. 결국 12동파도선은 군산 앞바다에서 풍랑으로 항로를 잃고 떠밀려 나가다가 암초를 만나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